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만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 상승 35,281, S&P 500지수 0.11% 하락해서 4464, 나스닥 지수 0.68% 하락해서 13,64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29%나 떨어져서 3,514.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 최고치 대비 현재 9.2%나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만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30개 종목이죠. 그 가운데 22개 종목이 올랐는데 8개 종목, 월트 디즈니, 보잉,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종목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우지수는 0.6%가량 올랐는데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 기술주 나스닥 지수는 1.9%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에요. 나스닥은 올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오름폭들이 상당히 컸죠. 오늘 빅테크주들 7종목 보면 애플만 아주 조금 0.03% 상승,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8월 10일자 그저께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이 공개한 미국 주식 보관금액 상위 10종목을 보면 1등, 아주 월등히 테슬라예요. 18조가 넘어가죠. 2등이 애플인데 6조 6,714억. 한 2.6배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많죠. 보유 금액이 3등은 엔비디아, 항상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보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이 TQQQ 레버리지죠. 5번이 5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6번째가 알파벳, 7번째 아마존, 8번째가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에 투자한 거죠. 그 다음 9번째가 SOXL, 반도체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S&P 500 SPY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S&P 500과 나스닥 100 ETF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TQQQ와 SOXL 이렇게 4종목 외에 6개 종목은 미국 테크 탑10에 메타만 빼고 구성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레버리지 TQQQ와 SOXL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과 비슷합니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주가, 요즘 엔비디아, 테슬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상장지수 펀드 ETF가 테슬라 주식을 또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 이상 오늘 하락했습니다. 최근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을 했어요. 이 반도체주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서 오늘 가장 크게 2% 이상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3.62% 급락한 408.55달러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일 차세대 AI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지만 미국이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대중 투자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지금 나흘째 하락 중입니다. 반도체 주주들이 대중 투자 제한 조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타격이 큽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또 연일 급락하고 있어요. 지난 7일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생성형 AI 관련주가 버블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버블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엔비디아 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오늘 2.41% 급락한 107.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주 마이크론은 어제 대비 1.64% 하락 64.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이번 주 들어서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업체도 대부분 하락했어요.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 인텔이 0.61% 상승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반도체주들 업체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최고가 대비 17% 하락 중이고 엔비디아는 14% 하락 중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보면 어제 1조 50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급락을 해서 4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1조 100억 달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엔비디아 떨어지게 됩니다. 애플은 이미 3조 달러에서 떨어져서 오늘 현재 2조 7,800억 달러입니다. 오늘 나온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 PPI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탈퇴로 곡물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지수 상승에는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곡물가도 치솟는 등 국제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미국 노동부는 7월 P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가 0.2%였는데 전월 대비 0.3%로 올랐고 또 전년 대비는 0.7% 예상했는데 0.8%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내리 하락세였던 PPI가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올해 남은 기간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전날 90%를 넘어섰던 9월 동결 전망은 오늘 PPI 발표 후 88%대로 조금 밀렸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PPI도 전달의 보합 수준에서 0.3%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0.2% 상승을 웃돕니다. 특히 서비스 비용이 전달보다 0.5% 올라서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상품 가격은 0.1% 하락했어요. 미국의 PPI는 5월에 0.3% 하락한 후 6월에는 보합이었고 7월에 다시 0.3% 오른 것입니다. 7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지금 0.8% 올랐어요. 전날 나온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라서 전달의 3% 상승보다 올랐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3.3%보다는 낮았어요. 근원 CPI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라서 전달의 4.8% 상승에서는 둔화가 됐어요.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6월 전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37센트 0.5% 오른 배럴당 83.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월가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지수 VIX는 6% 넘게 하락해서 지금 현재 1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